522억 원. 이 돈이 지금 그 제주도 해안가 절벽 위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폐허, 12년 전에는 화려한 5성급 리조트 조감도가 걸려있던 자리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이곳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콘크리트 골조 사이로 녹슨 철근이 삐죽 솟아있고 잡초가 건물 틈을 뚫고 자라고 있습니다. 바람에 찢어진 중국어 현수막만이 펄럭이고 있죠. 공정률 고작 15%, 12년 동안 단 15%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연결이 안 됩니다. 사무실은 먼지로 뒤덮여 있고 벽에 걸린 달력은 몇 년 전 날짜에서 멈춰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01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제주도에 파격적인 제도 하나를 도입합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이민제.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작전 제주도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면 대한민국 영주권을 줍니다. F5 비자. 체류기간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5억 원이면 당시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중심가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유층 입장에서 이건 말 그대로 파격이었죠.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환경, 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 교육과 자산 해외 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황금 티켓. 자, 소식은 중국 전역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귤밭 위에 리조트 설계도가 펼쳐지고 한적했던 해안계는 크레인이 줄지어 섰습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기공식이 열렸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투자 계약서가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소름 끼치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 투자 이민제를 통해 들어온 자본의 그 25.9%가 중화권이었습니다. 자, 중국, 홍콩, 대만을 합쳐서 96%입니다. 나머지 4%가만이 다른 나라였다는 뜻이죠. 사실상 중국인 전용 제도였던 겁니다. 네, 한 나라 자본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투자 구조. 자, 전체 파이의 거의 전부를 한 나라가 먹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건강한 투자 구조입니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수십 건의 대형 투자가 쏟아졌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52건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 전통마을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돌담 옆에 화려한 리조트 모형이 세워지고 한적했던 해안도로를 따라 공사 현장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마치 골드러시 시대의 서부 개척지처럼 들끓었습니다. 모두가 이 열차에 올라타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자본의 파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96%의 자본이 한 나라에서 왔다는 것, 그것은 곧 그 한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한국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한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격분했습니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즉각적이었고 잔인할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한한령, 한류 금지령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금지됐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K-POP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에 대한 통관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 한국행 자본의 흐름이 끊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거대한 철의 장막이 두 나라 사이에 내려온 것과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수백억, 수천억 단위로 밀려들던 투자금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도미노. 네,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통제입니다. 사드와는 별개로 중국 정부는 자국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안화 가치 방어와 금융 안정을 위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겁니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외환 반출 한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해외 송금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리조트를 짓다만 중국 투자자가 나머지 공사를 위한 추가 자금을 중국에서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돈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잠긴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위안화 모양의 수도꼭지에서 마지막 물방울 몇 방울이 떨어지고 그 아래 강바닥은 말라붙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미노.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칩니다.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사람도 돈도 물자도 멈췄습니다. 사드로 흔들리고 자본 통제로 기울어진 제주도의 차이나머니 프로젝트들 위로 코로나라는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온 겁니다. 이미 죽어가던 환자의 숨통을 끊어버린 격이었죠. 투자 의미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중국에서 제주도로 오는 투자자는 물리적으로 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숫자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016년 제주 투자 이민 신규 투자 건수 42건, 2020년 단 2건, 모부건에서 2건. 이건 감소가 아닙니다. 소멸입니다. 한때 북적이던 투자 창구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담당 직원은 텅 빈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습니다. 쌓여있던 수십 장의 황금색 투자 증서 대신 먼지 쌓인 책상 위에 증서 2장만이 외롭게 놓여 있습니다. 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중화권 투자 비중의 변화입니다. 아까 96%라고 말씀드렸죠? 95원뻥 9%였던 중화권 투자 비중이 5원 7%로 떨어집니다. 99에서 6으로 마치 온도계에 수은이 미친 듯이 떨어지면서 유리관이 깨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온도계에 서리가 끼기 시작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전체의 96%를 차지하던 자본이 6%로 추락한 겁니다. 이런 수치를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512억 원짜리 그 부지. 12년째 공정률 15%에서 멈춰 있습니다. 거대한 돼지 저금통이 깨져서 속이 보이는데 안에는 동전 몇 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5%를 채울 돈은 중국에서 올 수 없고 한국에서 누가 이걸 대신 채워줄 리도 없습니다. 투자자는 연락이 두절됐고 건물은 제주도의 거센 바다바람에 매일 조금씩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드, 한한령, 자본 통제, 코로나 4개의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면서 제주도의 차이나머니 시대는 이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뭘까요? 돈은 사라졌는데 폐허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옆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주민들입니다. 제주시 외곽의 한 감귤 농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감귤을 키워온 농부가 있습니다. 그의 작은 감귤밭 바로 뒤에 7층짜리 콘크리트 골조가 서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 벽도 완성되지 않은 채 10년이 넘도록 서 있는 흉물입니다. 10년 전 마을 회의에서 뭐라고 해서 했냐면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고급 리조트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땅값이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시티 마을에 활기가 돌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은 어떻습니까? 완성되지 못한 골조 사이로 바다바람이 휘휘 불어 지나갑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콘크리트 사이로 흘러내리고 녹슨 철근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습니다. 거대한 회색 그림자가 감귤밭 위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감귤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농부는 매일 아침 이 흉물을 바라보며 감귤을 땁니다. 철거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봤지만 건물 주인이 외국인이라 행정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농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 이민 붐이 한창이던 시절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과열 상태였습니다. 중국 자본이 밀려오니까 모든 땅값이 덩달아 뛰었죠. 그 와중에 집을 샀거나 땅을 산 제주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출을 끼고 힘겹게 장만한 그 집이 자산이 될 거라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품이 꺼졌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부풀었던 부동산 가격이 쭈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싸게 산 집의 가치가 뚝 떨어진 겁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급강하한 건데 그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던 건 중국 투자자가 아니라 제주 주민이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이미 내렸거든요. 줄어드는 집을 손에 꼭 쥐고 추락하는 카트에 탄 가족들. 앞에 보이는 건 어둠뿐입니다. 대출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떨어졌으니까요. 제주의 관광거리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한때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거리, 중국어 간판이 즐비했던 거리, 지금 그 거리의 가게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념품 가게, 중식당, 면세점, 중국인 손님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직원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메뉴판을 중국어로 만들었던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한 겁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매물 표시만 걸려 있고 길고양이만 텅 빈 거리를 한가로이 걷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투자 중단이라는 이중고가 제주 지역 경제에 숨통을 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방치된 공사 현장 주변에서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냥 커다란 놀이터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곳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고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녹슨 철근이 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못에 찔립니다. 안전 테이프는 바람에 찢어진 지 오래입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 손을 꽉 잡아 끌며 그곳을 피해 큰 길로 돌아갑니다. 매일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이걸 관리해야 하는지, 누가 철거해야 하는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중국에 있는 투자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제주도 당국은 외국인 소유 건물이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방치된 공사 현장에서 건축 폐기물이 빗물에 씻겨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콘크리트 파편, 금속 조각, 비닐 시트, 스티로폼, 제주의 자랑이었던 검은 현무암 해변이 건축 쓰레기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바다를 바라봅니다. 수십 년 동안 물질하며 살아온 그 바다가 오염되어 가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던 투자 이민재,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기대에 부풀었던 그 황금알을 깨봤더니 안에 금은 없었습니다. 쓰레기와 독성 슬러지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 개발 이익은 중국 투자자와 일부 중간업자들이 챙겨갔고 제주 주민들에게 남은 건 흉물 같은 폐건물, 추락한 땅값, 사라진 관광객, 오염된 바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떠난 그 중국 자본 정말 사라진 걸까요? 진짜 중국으로 돌아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딘가로 옮겨간 걸까요?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뉴스는 여기서 끝냅니다.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떠났다, 폐허가 남았다, 안타깝다, 끝. 네. 그러나 아무도 던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마술쇼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술사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관객들은 무대 뒤가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커튼 뒤에 서울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빨간 핀이 촘촘하게 꽂혀 있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답은 서울입니다. 2025년 기준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매입한 부동산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67%. 네,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7%입니다.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사는 부동산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인 매입입니다. 자, 제주도에서는 96%에서 6%로 떨어졌는데 서울에서는 67%가 중국인입니다. 차이나머니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옮겨간 겁니다. 제주도라는 실험장에서 손을 뗀 뒤 더 큰 시장으로, 더 비싼 시장으로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이동한 겁니다. 서울 스카이라인을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물들의 67%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히트맵처럼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붉은 빛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강이 그 가운데를 흐르고 한강물의 붉은 빛이 반사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33%의 건물들이 포위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질문이 나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 서울에서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의 시나리오를 서울에 대입해 봅시다. 처음에는 자본이 들어오니까 좋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제주도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다들 환영했습니다. 땅값이 오르니까요. 돈이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사드 같은 외교 변수 하나에, 한한령 같은 보복 조치 하나에, 코로나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96%가 6%가 되는데 걸린 시간 고작 4년이었습니다. 고작 4년. 서울이라고 다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중 관계가 다시 경색될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한국은 또다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시 자본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해안가에 그 522억짜리 폐허가 10년 뒤 서울의 어느 동네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옆동에 중국 투자자가 매입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관리비가 밀립니다. 주인에게 연락이 안 됩니다. 세대가 방치됩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주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행 법상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규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중국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뼈아픈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같은 실수를 더 큰 규모로 더 위험한 곳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보니 보수니 하는 프레임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값 이야기이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도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18년에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외국인은 뉴질랜드에서 기존 주택을 살 수 없습니다. 호주는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신규 주택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그것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도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미 겪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이 자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자국민이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투자이민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은 한 번의 불운한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할 제도적 결함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다시 처음에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제주도 해안 절벽 위에 2억짜리 콘크리트 폐허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바다 건너편 아득하게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제주의 폐허와 서울의 미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이어져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에 물음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선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10년 뒤 같은 영상을 서울 배경으로 다시 만들게 될 것인가? 선택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화가 나셨다면, 불안하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감정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특히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실제 현장의 상황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공유 한 번이면 이 사실을 모르는 주변의 누군가에게 경고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 수도권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실태를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얼마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십시오.